우리는 과거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클래식, 즉 고전이라 칭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재미가 퇴색되지 않고 꾸준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에도 볼만한 2000년대 애니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브라더우드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되살리기 위해 연금술의 금기인 인체 현성을 시도한 대가로 신체 일부 혹은 전체를 잃은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다룬 작품입니다.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본작은 원작 완결 시점에 맞춰 애니화를 진행하였기에 탄탄한 스토리라인과 깔끔한 결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연출과 작화가 눈에 띄는데 특히 액션 쪽은 15년 된 작품이라기엔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수한 명곡입니다. 애니메이션 주제가라기엔 너무나도 뛰어난 오프닝과 엔딩이 바라에 챌 정도로 많기에 작품이 전개됨에 따라 바뀌는 노래를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시즌 나눔 없이 5쿨 64화라는 분량은 최근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길이로 일단 1기만 찍먹해볼까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시작만 한다면 점차 빠져들어 나중엔 끝나감이 아쉽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스토리, 작화, 음악,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명작이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다양한 명장면과 명대사들이 넘쳐나는 강철의 연금술사. 보신다면 후회는 전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드기어스 반역의 룰루슈는 상온상합 조선도체 LK99 사쿠라 다이트를 얻기 위해 일본을 침공한 세계 최강대국 미국 신성 브리타니아 제국으로 인해 식민지가 되어버린 일본을 배경으로 주인공 룰루슈가 초능력인 기아스를 통해 제국에 저항하는 작품입니다. 코드기어스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자 단점은 바로 캐릭터 작화입니다. 캐릭터가 전부 가늘고 길기에 비현실적을 넘어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캐릭터 원안을 맡은 클램프의 영향으로 화려하고 과장된 작화로 인해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데 현 시점에서는 불호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장르 그 자체로 메카물의 특성상 수요층이 적고 일단 메카가 나오면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에 메카의 크기만큼이나 큰 진입장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드기어스를 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으니 바로 순수 재미입니다. 네, 코드기어스는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한 편 한 편을 볼 때마다 매 순간 다음 편이 기다려지고 충격적인 전개와 반전으로 인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며 결말의 여운까지 챙긴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앞선 단점들에 대한 반론으로 우선 작화에 대해선 캐릭터 작화는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전반적인 연출과 작화는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고 블루레이로 출시되면서 작품 같은 문제도 해결되었기에 큰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카물이라고 나나 메카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마치 86와 비슷한 느낌이기에 메카는 거들 뿐이라 생각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악당의 로망을 느낄 수 있는 웰메이드 아침 드라마가 보고 싶으시다면 코드기어스 반역의 룰루슈가 적격입니다. 클라나드는 불우한 삶을 살던 주인공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양한 히로인과 엮이며 성장해 나가는 작품입니다. 클라나드는 미연시 원작이라 해서 색안경 끼고 볼 것 없이 탄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굉장한 완성도로 뽑아낸 작품입니다. 언뜻 보면 미소녀 하렘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가족으로 어느 나이대에 보든 공감하기 좋고 아노아나와 함께 플래그십 삭집기로 손꼽힙니다. 마지막은 매력적인 히로인입니다. 미연시의 방대한 분량을 애니에 맞춰 줄였기에 각 히로인의 비중에 대해선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그들의 매력은 충분히 어필하였다 생각합니다. 특히 효와 토모요는 지금도 먹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꼽을 수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캐릭터의 눈입니다. 코드기어스와 비슷한 느낌으로 히로인의 과장된 눈깔은 참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나마 2기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기에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1기 그 자체로 명작의 반열에 올라버린 2기에 비해 1기는 확실히 아쉬운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2기가 너무나 뛰어나기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다 볼 수 있고 애초에 1기를 안 보고 2기를 볼 수는 없기에 인질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Q&A의 정수, 최전 성기를 회상하고 눈물을 쏟아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클라나드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술의 금서 목록은 초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인 학원도시, 통칭 과학사이드와 마술을 다루는 종교 세력인 마술사이드가 교체되면서 벌어진 일들을 다룬 작품입니다. 200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된 애니인 만큼 흥미로운 스토리와 전개가 최대 장점입니다. 거기에 전투와 일상의 적절한 밸런스로 치우침 없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히로인이면서 동시에 외전인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의 주인공인 미사카 미코토는 그 존재만으로 시청 이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중국 유튜버의 이름이 미사카 미코토의 별명인 비리비리이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역시 전기 타입은 언제나 곧. 마지막으로 지금은 은퇴한 카와다 마미가 1기와 2기 그리고 극장판의 주제가를 맡았고 초전자포에선 플립사이드가 그 유명한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시리즈는 음악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은 금서 목록 기준 과도하다고도 느껴지는 서비스 씬으로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메리트일 수 있지만 약간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리즈가 너무 커져버렸다는 것인데 금서 목록과 초전자포가 각각 3기에 극장판까지 나왔고 그 외에 수많은 코믹스가 있으나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남성 주인공, 하렘 등을 좋아하신다면 금서 목록을, 여성 주인공, 일상, 고트의 매력을 느끼시려거든 초전자포를 추천드립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흥미로운 세계관, 고트의 존재감 등 즐기기에 충분한 작품입니다. 토라도라는 주인공과 히로인이 서로의 친구를 짝사랑하고 이를 위한 임시동맹에서 정분이 나는 작품입니다. 토라도라는 2010년대 기준 3대 입덕작에 들어갈 정도로 킹반인도 가볍게 보기 좋은 작품입니다. 즉,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아주 재미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가볍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금방 빠져드는데 이는 주연들의 감정선과 학생들이 할 법한 고민을 섬세하게 다루고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프닝과 엔딩 역시 버릴 것 하나 없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연출 역시 기가 막힌 수준으로 첫 화와 마지막 화의 독백을 통한 수인상관과 21화에서 엔딩곡 오렌지가 나오는 타이밍은 그저 미쳤다는 말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요즘의 러브 코미디와는 조금 달라서 약간은 낡았다고도 느낄 수 있고 주연들의 행동이 살짝 답답할 수 있습니다. 히로인의 빈약한 몸과 비례하는 빈약한 서비스 씬 역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입니다. 총평하자면 2쿨 25화로 깔끔하게 마무리된다는 점, 가볍게 시작한 누구라도 깊게 빠져들게 하는 흡인력, 뛰어난 연출과 음악까지 후유증 유발 애니로 불리는 이유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살걸. 다음으론 약간 야하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로에서 영마는 주인공이 마법의 재능이 없는 히로인에게 소환되어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작품입니다. 오히려 자크의 이세계물과 비슷한 점이 많은 작품이지만 최근의 양산형 갓생의물과는 궤를 달리하는 세계관과 전개, 레몬부터 멜론까지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포용력, 4기까지의 오프닝 전부를 맡은 이치코의 노래, 깔끔한 마무리까지 의외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작품입니다. 투 러브 트러블은 고등학생인 주인공과 외계 행성의 공주가 얽히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사실 스토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다양한, 아니 수많은 히로인들과 럭키 스케벨을 통한 서비스 씬이 줄을 이루는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대단한 것은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닌 한 명 한 명 불어넣어진 캐릭터성과 도대체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넘어질까 하는 궁금증과 기대감, 그리고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대담해지는 서비스 씬과 작화까지 은근히 빠져든 재미를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그 외에 기타 애니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케이온입니다. 케이온은 여고생들이 경음악부를 결성하여 먹고 떠들고 가끔 연주하는 작품입니다. 어마어마한 메가히트를 기록하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케이온은 당시 십덕들의 밴드 열풍을 이끌어 최근의 고츠더록보다도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적과는 별개로 은근히 불호가 있는 작품인데 음악과 캐릭터, 연출은 좋았으나 4컷 만화 원작답게 스토리는 그저 그렇고 지루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쿄애니의 부활을 알렸다는 점, 밴드 열풍을 이끌었다는 점, 걸출한 캐릭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 보느니 그냥 보치더로 이제 진짜 기타 애니입니다. 빼어난 스토리와 독특한 연출, 매력적인 캐릭터와 전설이 아닌 레전드가 되어버린 음악, 바케모노가타리입니다. 바케모노가타리는 고등학생 주인공이 이상현상인 괴물과 엮이면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을 다룬 작품입니다. 거꾸로 해도 니시오 이신의 소설 모노가타리 시리즈를 원작으로 하여 샤프트에서 제작한 첫 번째 시리즈인 바케모노가타리는 같은 해 케이온이 세웠던 블루레이 판매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징으로는 우선 독특한 작화와 연출이 있는데 눈이나 입을 확대하여 강조한다던가 샤프트 각도라 불리는 자세 외에도 정신없이 빠르게 몰아치거나 액션을 텍스트로 때우는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쪽은 오프닝을 각 챕터의 히로인이 직접 불러 액션에서 세이브한 예산을 돌려막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유명한 곡으로는 이제는 밈이 되어버린 오프닝, 연애 서큘레이션과 가장 좀 보태자면 21세기 최고의 애니송으로 꼽히는 엔딩,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든 생각인데 모노가타리 시리즈는 청춘대지 시리즈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 원작의 주제에 따라 제목이 계속 바뀐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상현상인, 괴이, 사춘기 증후군과 엮이는 고등학생 주인공, 일찌감치 정해진 메인 히로인, 굉장히 귀여운 여동생들, 히로인이 각각 고른 주제가 등 연령만 낮춘 느낌입니다. 아무튼 독특함과 대중성을 모두 잡고 음악마저 손꼽히는 모노가타리 시리즈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연출과 너무나 많은 시리즈 외에는 사실상 단점이 없을 정도의 작품이니 일단 바케모노가타리부터 시청하시면 됩니다. 늑대와 향신료는 행상인 주인공과 지모신인 늑대의 호러의 로드무비입니다. 중세, 판타지, 경제라는 특이한 장르의 작품인 늑대와 향신료는 잔잔한 스토리와 뛰어난 고증이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거기에 더해 히로인 호러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요즘 같으면 100명 정도가 나눠 가져야 할 정도로 많은 속성들을 혼자 가지고 있음에도 완벽하게 소화해낸 그야말로 셀과 같은 히로인입니다. 마지막으로 15년의 세월이 흘러 올해 2분기 새롭게 애니화되었는데 그 퀄리티가 상당하니 이쪽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만 시청자층도 변화하였기에 지루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취향만 맞는다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마성의 작품이니 새롭게 리메이크도 되었겠다, 좋은 작화로 여정을 함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대에도 볼만한 2000년대 애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장송의 프리랜 같은 작품을 보면서 느낀 것은 확실히 미래는 아름답구나 하는 것인데 막상 이 세계 스마트폰 같은 졸작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오래된 작품이라 해서 낡고 재미없지 않고 최신 작품이라 해서 반드시 이전보다 나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다룬 애니의 음악은 서브 채널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두었으니 함께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애니타임 머신이었습니다.